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부산 초딩 캠베레이샤라고 합니다. 부산의 별명이 해양도시라고 하더라고요. 70년대 부산항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볼까요? 항만의 풍경은 바다와 배가 만든다. 대형 선박은 그 자체로서 볼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가로이 정박한 부산항의 컨테이너 선들. 지금은 눈에 익어 익숙한 풍경이지만 1970년대 초 컨테이너선의 도입은 항만사에 있어 작은 소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항만 근대화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됐던 컨테이너선. 경제 성장에 따른 무역량의 증대와 해외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수송의 합리화는 컨테이너 도입의 명분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두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컨테이너 도입으로 인한 항만 기계화는 실직 요인이었던 것이다. 개항 94주년을 맞는 부산항의 근대화 노력과 부두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항만 기계화 반대가 첨예하게 맞물렸던 것이다. 결국 컨테이너 입항 문제는 부두 노조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로 이어지고 2만 명이 넘는 전국 부두 노조원 중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결과는 컨테이너선 대리점인 한진상사와의 타협으로 분규가 해소된다. 향후 2년 동안 당시 노동자 1,000원을 컨테이너 증가와 관계없이 고용한다는 조건이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컨테이너선. 하지만 처음 도입 당시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때 그 시절이었다. 부산항 제4부두 앞바다가 화염에 휩싸인다. 1971년 5월 21일 부산의 방직공장으로 갈 원면을 실은 바지선에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인근 공장 굴뚝에서 날아온 불똥이 원인이었다. 9척이 불에 탔고 철선을 제외한 목선 8척이 전소된다. 인화성이 강한 원면에 강풍까지 몰아쳐 불길은 쉽게 잡히지가 않았다. 원면 1,050톤을 태워버린 이 화재는 2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남기고 겨우 진화됐다. 겨울철이면 불청객처럼 찾아들던 화재. 여객선도 예외일 수는 없었고 1971년 2월 13일 여객선인 한양호의 화재 모습이다. 항만의 화재는 물 위에서 일어난 불이란 점에서 묘한 여운을 남긴다. 바다와 강을 끼고 일어난 사고는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1971년 4월 덕천동 낙동강 하류의 모습이다. 이 조그만 나룻배에 탔던 20여 명 중 4명이 익사했다. 나룻배 전복 사고로 시금치를 캐러 갔던 마을 주민들 중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버려진 도시락과 숟가락, 가마니로 덮인 사체들이 처참했던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1971년 5월 31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한 척이 납치된다. 제55 동성호. 소련 영해에서 8마일 벗어난 지점인 파라무시루섬 동남방 20마일 해상에서 작업하던 동성호가 소련 경비장에 의해 불법 납치된 것이다. 사건의 전모는 제55 동성호와 함께 어로 작업을 하다 소련 경비장을 피해 탈출한 제56 동성호에 의해 밝혀진다. 소련 경비장과 대치했던 제55 동성호는 통신 하나 없이 약 2시간을 머무르다 납치됐고 불법 조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연근의 어선을 둘러싼 문제들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당시 황금어장으로 각광을 받던 북양어업.
그러나 허가는 독점에 가깝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무허가 북양 조업선이 늘어났다. 동성호가 불법 조업을 한 캄차카 반도 일대는 일본과 소련 간의 어업 협약이 체결된 지역으로 소련 경비정이 감시망을 폈던 곳이었다. 출항 신고서의 탑승 선원은 12명, 그러나 실제 탑승자는 15명이었다. 결국 6월 9일 귀환 조치가 내려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연근해 및 원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형 저인망 어선과 트롤 어선에 대한 어업 조정의 문제를 표면화시킨 계기가 됐다. 특히 연근해 어선들이 허가 조건을 위반해도 단속의 길이 없었던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대형 사건이었다. (1970년 12월 15일) 얼어붙은 겨울바다는 여객선 한 척을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승객 338명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를 떠났던 남영호가 거제도 남쪽 해상에서 침몰한 것이다. 선원을 포함한 승객 326명이 익사했던 한국 해난 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생존자는 겨우 12명. 4번의 SOS 끝에 침몰한 이 대형 참사의 원인은 엉뚱하게도 밀감 과적이었다. 적재정량을 초과한 만선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린 밀감 과적이 300명이 넘는 생명을 겨울바다에 수장시킨 것이다. 당시 서귀포 부두 노조인부들과 화주에 의하면 적어도 시가 1억여 원어치 정도인 12,000상자의 밀감이 실렸을 것이란 추산이 나왔고 전체 화물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밀감 상자는 신선도 때문에 배 바닥이 아닌 갑판에 더 많이 실려 있었다. 기후 관계로 이틀을 결항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었다. 연말 대목 경기를 노린 업자들은 한 상자라도 더 실어가길 원했고 이 사건 역시 단속을 둘러싼 당시 실정이 문제로 거론됐다. 욕심과 경쟁이 불은 막을 수 있었던 대형 사고였던 것이다. 1970년 10대 사건의 정점으로 떠올랐던 남영호 침몰. 한겨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이 사고 역시 인재였다. 인재로 인한 대형 참사. 예나 지금이나 한순간의 방심과 욕심이 부른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때 그 시절 대형 사고였다.